솔직히 전 은퇴 후에도 계속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말이죠. 근데 막상 생활해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고 목돈이 나갈 일도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병원비가 의외로 크게 부담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겪고 계시거나 겪게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바쁘게 일하다 보니 막연하게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어떻게든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퇴직 후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회사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뒤 6년이 지난 어느 58세 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 저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고 이미 퇴직을 하셨다면 맞아, 나도 그렇지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들의 경험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편하게 가벼운 대화체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례도 3가지 정도 들면서요. 나중이 결코 멀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준비만 잘하면 은퇴 후에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걸 함께 고민해 봅시다. 본문 정보성 에세이 1. 예상치 못한 생활비 폭탄. 퇴직하면 오히려 돈이 덜 들 줄 알았어요. 먼저 박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58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까요. 내가 드디어 쉬는구나. 이제 꽃길만 걷자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은퇴 후 한 1년쯤 지나니까 슬슬 지출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회사에 다닐 땐 점심이든 뭐든 급여에서 세금 떼고 나면 그래도 생활비가 일정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매달 내야 할 고정비가 훨씬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됐고요. 또 평소엔 관심도 없었던 친구 경조사비나 집 유지비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집에 있을 시간이 많으니 어딘가가 고장나면 예전에는 대충 넘겼던 것도 이제 눈에 잘 띄어서 바로 고쳐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돈이 꽤 들어요. 배관 공사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나가니까. 그래서 박 부장님은 결국 은퇴 2년 차에 큰 결심을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길까, 차를 팔까 고민했는데 우선 차부터 처분했죠. 차량 유지비가 꽤 컸거든요. 또 생활비를 아낀다고 해서 마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처럼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생활비 폭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일이 없으니 돈을 덜 쓸 것 같지만 오히려 병원비, 집수리비, 각종 보험료, 심지어 손주 용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2.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꿈꿔온 은퇴 라이프가 물거품이 되다. 두 번째로 이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사장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공무원 생활 35년 하시면서 실무 책임자로 일하셨고 주변에선 호칭 대신 애칭처럼 이사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은퇴 후에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까 생활비가 충분할 줄 알았대요. 나름대로 저축도 해뒀고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꽤 될 테니 원래 살던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매달 나오는 연금이 세금 등 떼고 나면 기대했던 금액에 못 미쳤습니다. 평소에 공무원 연금은 든든하다고 주변에서들 말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받으니까 이것도 그냥 넉넉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일부 주식 투자에 넣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손해도 좀 봤대요. 주변에서 퇴직금 굴려서 몇 천만 원 단위로 수익 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혹해서 시작했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결국 원금만이라도 건지자 싶어서 재빨리 뺐는데 그것도 꽤 크리티컬하게 잃어서 타격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말이 되면 주머니가 가벼워진다는 걸 점점 체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이대로 가다간 꿈꾸던 은퇴 라이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연금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결국 이사장님은 평소 자신의 업무 경험을 살려서 강의 활동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산업 관련 세미나도 하고 후배 공무원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강연료로 부수입을 올렸죠.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더라고요. 용돈 정도라도 들어오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요. 3. 무료함과 무기력, 시간 보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세 번째 사례로 정 팀장님의 얘기를 해볼까요? IT 업계에서 25년 일하시고 다니던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는 바람에 55세에 좀 이른 은퇴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금전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부동산도 있고 퇴직금도 나름 잘 마련해 뒀으니까요. 그렇다면 문제없이 잘 살고 계실까요? 꼭 그렇지도 않대요. 물론 돈이 없어서 당장 굶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루 이틀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빈둥거리면서 TV도 보고 하는 게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계속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어지더라고요. 정 팀장님은 일할 땐 워낙 바쁘게 살았던 분이라 회사 없이 못 사는 줄 알았대요. 그때는 주말이 오기만을 고대했는데 막상 매일이 주말 같은 생활이 되니까 심심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처음에는 아빠가 집에 있으니 든든하다 했지만 몇 달 지나자 아빠, 그냥 어디 나가서라도 뭐 좀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권유할 정도였대요. 그렇게 한동안 백수 라이프를 즐기다가 결국에는 일을 다시 찾았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후배들이랑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자문 정도만 하고 있어요. 주 34일만 출근하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용돈도 좀 생기고. 정 팀장님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힘든 건 아니라서 주변에서는 부러울 게 뭐 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인간관계가 줄고 매일이 똑같이 흘러가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 결국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거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 경제적 시뮬레이션은 필수. 퇴직 후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의료비, 집수리, 자녀 지원금 등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해보고 만약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퇴 후에도 어떤 일로 추가 수입을 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지출 절약보다 소득 보완을 고민하기. 물론 안 쓰는 게 가장 빠른 절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게 줄일 수 있는 데엔 한계가 있죠. 평생 직장에서 쌓은 경력이나 노하우를 살려 강의나 자문 혹은 취미와 연계된 소규모 창업 같은 방법으로 부수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도 많아서 꼭 대단한 자격증이 없어도 각종 재능을 통해 수익을 낼 길이 넓어졌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는 훈련. 은퇴 후에는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큰 숙제가 됩니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공부, 동호회, 가벼운 근로 등 여러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단, 모든 걸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나 상담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 시간을 쪼개서 주말이나 휴가에 취미를 한두 가지 만들어 둔다면 은퇴 후에도 훨씬 덜 당황스럽고 오늘 뭘 하지? 하며 우울해할 일도 줄어듭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결국 은퇴란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인 것 같아요. 박 부장님, 이사장님, 정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각자 처한 상황은 달라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준비된 은퇴는 불안과 걱정을 줄여주고 준비 없는 은퇴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정신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금전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어울릴 건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지 등등 사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월급 들어오고 바쁘게 일할 땐 막연하겠지만
하루아침에 그 당연했던 일상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느껴지는 공허함과 경제적 부담이 찾아오기 전에 준비를 해두면 훨씬 마음 편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지금의 나에게 맞는 길을 찾으면 돼요. 큰 돈을 들여서 창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소한 기쁨부터 찾아보자는 거죠. 봉사활동부터 취미 또는 내가 쌓은 경력을 나누는 강의나 자문도 좋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이 은퇴 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준비해봐요. 그럼 분명 은퇴 후의 삶도 꽤 괜찮은 새로운 모험이 될 겁니다.